일단 숙제 안 된 사람들은 다들 될 때까지 이제 여기서 남겨서 안 되면 오전부터 2시부터 불러서 또 하고 밥 먹고 와서 또 부르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감금이 시작되겠죠. 열심히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잘 공부를 합시다. 집에서 놀지 좀 말고 제발. 영어 공부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그 독해랑 뭐 이런 거 너무 미친듯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영문학과 안 가면 별로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말하고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어 많이 배울게요. 그냥 솔직히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차피 뭐 영작 이런 거는 뭐 알아서 잘 할 거예요. 누가? 우리 인공지능이 아주 잘하니까. 개인적으로 뭐 별 의미가 없다. 동시통역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에.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존나 쉬운 문제죠. 딱 보더라도 누가 봐도 치환하기가 될 것 같은 강력한 문제. 눈치가 0.1%도 있으면 치환할 것이다. 과연 준이야 누구를 치환해야 되냐? 눈치가 있다면. EX. 그렇죠. 이 X승을 치환하겠죠. 이게 사람이라면 이 X승 치환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맨날 이런 문제밖에 안 나와요? 물어보면 지수 부등식에서 풀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거 몇 개만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풀다 못 푼다? 못 풀어서 안 나온 거야. 생각해보세요. 얘네들 그 마음을 이해해줘야 돼, 네가. 어? 자, 봅시다. 이거 t로 치환하면, EX를 t로 치환하면, 얘는 t의 제곱이고요. 얘는 3 곱하기 t 플러스 2가 되겠고, 딱 누가 봐도 2차 부등식이죠. 지나가도 강아지도 풀 수 있을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들죠? t-1과 t-2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t는 1보다는 작고, 2보다는 어떻게 되나? 크다가 되는 거야. 이제 쉽게 보면 이제 t가 실제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t가 뭐냐면 2의 x승이잖아. 치환했으니까. 네. 여기서 보자면 이게 크다가 됐기 때문에 크다 맞죠? 문제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로 보자면 1보다 작아. y가 1이 있을 거고 여기 y가 2가 있는데 1보다 작게 나오는 이 범위 찾는 거야. 첫 번째가. 그래프로 보자면. 1보다 작은 데를 범위 찾는 거야. 왜냐면 이게 2의 x승이니까. 다 그래프로 찾는 거야, 지금. 맨날 그래프만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지겨워서 그래프 그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가 뭐야? 1보다 작은 데가 뭐야? 여기가 몇이겠어? 이때가 t가 몇일까? x가 몇일까? 0이죠. 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게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보다 큰 거잖아. 여기잖아. 여기 범위도 찾으면 되겠지. 여기 몇이야? 1이죠. 그러니까 1보다 큰데 그래프로 보자면 한 번에 보자면 이거를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거 이게 t가 1보다 작다는 2의 x승이죠. 2의 x승이 1보다 작은 거는 여기서 봤을 때 1보다 밑에 있어야 돼. 밑에 있을 때 그 x값의 범위 찾는 거니까 0보다는 x는 작다가 되는 거고 또는 1보다 크다는 거니까 여기잖아. 2보다 크다가 여기잖아. 범위가. 그때 x는 1보다 크다가 되겠지. 요게 이제 같다 되는 거죠. 그래프로 보자면 다 그래프 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2보다 큰 범위하고 1보다 작은 범위 찾고 그때 x값의 범위 찾으시면 되겠다. 이게 다 그래프 놀이죠. 맨날 그래프 놀이만 하고 있어요 지금.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그러니까 치환하면 2차 분식 나올 거예요. 9분의 1 x 빼기 4 곱하기 3분의 1에 x-1승 플러스 27인데 누가 보더라도 누구 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죠. 보는 순간. 누구죠? 3분의 1x죠. t가 3분의 1x를 치환하게 되면 얘가 t제곱이고 이거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몇이야?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몇이죠? 3이죠? 3이 내려와요. 3 내려오면 마이너스 12t가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거의 틀린 거예요. 플러스 27은 0보다 작고 나왔다. 치환하면 또 2차 공식이에요. 그래서 3, 9, 27인가? 네. 3하고 9로 되겠고요. 그래서 t 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죠? 3부터 9까지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따지면 3부터 t가 3분의 1의 x승이거든? 이게 이제 9까지인데
이렇게 될 텐데 t가 이거니까. 그럼 이제 t 값이 이렇게 있으면 감소하는 더 나올 거 아니야. 뭐 누구나 다 알겠죠. 이렇게 감소하는 3분의 1 x승이니까. 이게 3분의 1 x 3일 때부터 여기 3이 어딘가 있겠죠. y가 3이 있을 거란 말이야. y가 3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y가 3이 있을 거겠죠. 여기가 y가 9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 있어야 돼. 요 범위죠. 요때 x 값의 범위를 포함하면 되겠죠. 이렇게. 쉽게 보자면 그냥 다 그래프로 보는 거야. 이제 그래프로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어야 돼. 그냥 이게 몸에 배이어 있어야 돼. 이게 다 그래프 훨씬 편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때가 몇이냐? 9일 때가 x가 몇일 때야? 9일 때가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지. 마이너스 2일 때 x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시야?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가 되겠지. 이게 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프 가지고 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굳이 막 수식적으로 다 풀지 말고 그냥 그래프로 푸는 거에 훨씬 익숙해져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 다 뭐로 풀어야 되니까? 그래프로 풀어야 되니까. 이거 수식적으로 풀면은 뭐 이거 뭐 나눠가지고 이제 부호 반대로 한다 하면 되긴 하는데 사실 그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그래프로 해석하는 걸 많이 하라고. 몸에 배게 하라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문제 풀 때 맨날 그래야지 그래프적인 사고가 쉽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시원했을 때 2차 부등식이 되는 게 두 번째 지수 부등식 문제가 되겠다. 얘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쉬운 문제로. 여러분 풀어서 알겠지만 이거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틀린 애들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는 밑이 일치되는 경우. 방정식과 완전 대칼코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원했을 때 2차 방정식 나왔던 게 2차 부등식 바뀐 거야. 네. 세 번째 뭐야? 밑과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 되겠죠. 완전 데칼코반입니다. 지수 방정식이라. 그러면 그게 필수 7번이에요. 오마이갓 되는 거죠? 그럼 x에 2x 플러스 5인데 개인적으로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놓읍시다. 뭐를 치라고요? 별표. 자, 왜 별표를 치라고 했냐? 자, 기본적으로 지수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지수가 나왔는데 밑이 이렇게 미지수가 나오잖아요? 밑이 미지수가 나와. 지수 함수에도 밑이 미지수로 나오잖아? 무조건 나누는 문제야. 절대값과 똑같은 문제야.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나누잖아.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 나누죠. 지수도요. 여기 밑이 미지수로 나오잖아? 밑이 미지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나눠요. 밑이 미지수가 들어가면 범위 나눠요. 그냥 기본인 거야. 그냥 절대값과 똑같은 거야. 그냥 봤을 때. 그래서 얘가 세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가 0부터 x가 1일 때, 두 번째로는 x가 1일 때, 세 번째로는 x가 1보다 클 때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각각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부등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똑같아. 봐봐. 나누는 거 여러분들 당연하겠지만 절대값에서 연습이 잘 안 됐잖아? 계속 고생하는 거야. 안 된 놈은. 여기서 해 나오겠지. 해 나오면 얘랑 공통된 범위 찾죠. 여기 또 해 나오겠죠. 공통된 범위 찾죠. 해 나오면 공통된 범위 찾죠. 그 다음에 대략 합쳐. 나눠서 푸는 모든 구조가 다 똑같아요. 네. 이게 연습이 됐던 애들은 어렵지가 않을 거야. 당연히 고1 때 했었으면. 안 한 놈은 또 다시 또 하고 있어요. 그 짓을. 그러니까 결론은 다 똑같아요. 나눠서 푸는 문제가. 구조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럼 0부터 1까지 되면 감소함수잖아. 그러면 이게 부호가 어떻게 돼? 지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가 되겠죠. 감소함수니까. 크다는 거는 지수가 더 작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서 얘랑 공통된 범위를 찾으면 그게 해예요. 다 똑같아요. 이제 문제가 진짜로. x가 되겠고 x는 뭐보다 작다? 7보다 작다. 그럼 이제 봐봐. 내가 저거 할 때도 똑같이 했는데 수직선 그려서 나눌게요. 그냥 여러분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자주 나와요. 이런 문제들. 나오는데 x가 있는데 첫 번째가 0일 때, 두 번째가 1일 때, 얘보다 클 때. 그래서 요 범위에서 0부터 1 사이에 있었을 때, 이게 첫 번째 케이스죠? 이때 x가 뭐가 나왔어? 7보다 작다. 7보다 작다가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공통된 범위는 여기 다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일 때잖아. 1을 집어넣으면
같을 수가 무조건 같죠.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일 때는 안 돼요. 이름 비어 있어요. 이렇게 이름 비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기예요. 1보다 클 때잖아. 여기가 세 번째 구간인 거야. 1보다 크다가. 세 번째 구간인 거야. 여기서 다시 또 찾아. 공통된 범위를. 그럼 1보다 크면 얘가 증가함수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걸 그냥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은 x는 뭐보다 작다가 나오냐면 x가 7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지 않냐? 뭐가 이상한데? 그 1번이 부호가 아, 그거 반대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아닌가? 그거 반대고 1% 같잖아. 아니 1번이 부호 맞는데. 맞아요? 네 1번 맞아요. x가 7보다 크다였네? 잘못 갔네? 반대로 갔군요, 여기서. 해가 안 나왔네. 얘기를 안 해줬어요? 잘못 갔으면 빨리 빨리 얘기해주세요. 잘못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7보다 크다니까 공통된 범위가 없으니까 해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없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7보다 작다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세 번째 영역은 같은 데가 여기가 있는 거지. 여기서만 해가 나오는 거야. 1부터 x는 어디까지? 7까지. 7까지. 나머지 합쳐봤자 이거밖에 없죠? 이게 네. 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눠서 푸는 문제다. 뭐 맨날 푸는 문제죠 이거. 절대값부터 맨날 했던 짓이에요. 이거 똑같이 했던 거 똑같이 해요. 범위만 양수 음수에서 0부터 1까지 1보다 큰 때로 나눠지는 것 뿐이지 같은 원리예요. 다 똑같아요. 나눠서 푸는 게. 자, 이 짓 합니다. 계속. 그래서 연습하시고요. 그래서 요것만 애들이 처음에 시키면 잘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잠도깨 겸 여러분들에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푸냐? 7-2번을 풉니다. 7-2번을 풀어보세요. 나눠서 풀란 얘기예요, 지금. 대놓고. 잘 못하니까 애들. 잘 못하는 거 시켜봐요, 맨날. 애들 잘 못 나눠요, 맨날. 절대값 때부터 맨날 나오면 대충 넘어가는 애들 계속 못 풉니다. 안 돼. 그때 내가 열심히 해라, 제발 좀 하자. 그때 이제 대충 하면 또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헤매는 애들이 꼭 있어요. 이렇게 밑에 미지수 있으면 범위 나눠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좀만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하나. 일단 1은 되는 거 같죠? 네. 등호 들어가서 1은 무조건 된다. 무조건 1은 실이면 같아요. 여기는 들어갔다. 2번은 무조건 들어간다. 된다. x 1일 때 된다. 성립한다. x 1 들어간다. 등호 들어가가지고 x 1일 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 지수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랬어요. 요거 찾으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얘는 증가하니까 같은 부호. 둘 다 뭐 2차 분식이니까 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뭐 공통된 범위가 누가 보더라도 없어요. 없어요. 자, 얘는 1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되겠죠? 3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뜰 거야. 이렇게. 그럼 공통된 범위가 여기가 뜹니다.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해가 뭐야? 1보다는 크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서 여기는 두 번째 건 1이 들어갔죠? 그래서 1부터 3까지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부터 x는 3까지 이 두 개 합치는 거죠. x일 때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mn 곱하라면 몇인 거죠? 답은? 3이 되겠죠. 그게 답이에요. 별로 어려울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나눠서 푸는 게 거의 절대값과 거의 비슷해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이 나눠서 푸는 거는 고등학교 때 기본이에요. 조금 문제 어려워지면 맨날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누는 거는 뭐 그냥 보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 아이들 헤매고 있다. 공부 좀 하자. 뭐 그런 얘기죠. 자, 케이스 8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2차 부등식 문제의 응용이에요. 자, 모든 실수, 이거 누가 봐도 치환할 거죠? 치환하게 되면 t가 2의 x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t는 x가 모든 실수라고 해도 x가 모든 실수가 들어가면 t는 뭐가 들어가죠? t는 0보다 크다가 들어갑니다. t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지금 x에서는 모든 실수 x에서 모든 실수 x가 치환하게 되면 뭐로 바뀌냐면 양수 t, 모든 양수 t로 바뀌게 되죠. 모든 양수 t에 대해서로 바뀝니다. 치환하게 되면 x에서는 전체 범위였지만 t에서 보자면 0보다 클 때만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치역이 되기 때문에. 왜요? 이게 t가 좀 치역이잖아. 네. 실수함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그럼 x 전체이지만 t는 0보다 크다가 나오잖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정의역 치역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x였지만 치역 t는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0보다 큰 데서만 다 만족하면 돼요, 얘가. 근데 치환하게 되면 t로 치환하게 되면 2차 함수가 나오겠죠. 누가 보더라도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가 됐는데 이게 모든 t를 성립하는 게 아니라 t가 0보다 컸을 때의 실수에서 t가 0보다 큰 실수는 다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면 전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쓰면 안 되냐면 판별식을 쓰면 안 돼요. 전체 범위면 판별식이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별표 쳐주시고요.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여러분들 별표 치는 부분이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 쓰면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전체 범위면 판별식 쓰는 게 맞아. 크다 그러면 붕 뜨면 돼요.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 돼요. 2차 부등식에서. 이게 전체 범위였으면 되는 거야.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전체 범위가 아니고 어디서만 보는 거야? t가 0보다 클 때만 보기 때문에 판별식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문제로 바뀐다? 제한된 조건에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최소값 찾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 이게 판별식이랑 똑같을 수 있어요. 정답이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근데 판별식으로 푼 게 맞는 정답이 아닌 거야. 답은 똑같을 수 있지만 잘못된 풀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지금? 판별식을 쓴 답이나 최소값을 구해서 푼 문제나 답이 똑같을 수 있다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판별식 써서 푼 게 잘못된 답이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답은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푼 게 아니라고. 명심하라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얘가 실제적으로 2차 함수를 그릴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얘 그려 안 그려? 그래요. 아래로 블록일 거라면 t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t가 t가 몇이 되는 거야 얘가? 대칭축이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여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판별식이랑 똑같을 거야 사실은. 근데 0보다 크잖아. 여기 0부터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프가. 여기가 0인 거고 이렇게만 존재하고 있는 그래프인 거야 실제적으로. 여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대칭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판별식이랑 답이 똑같을 거야. 근데 만약에 0이 여기 있잖아? 그럼 답이 달라져. 대칭축이 안 들어가면. 왜냐면 여기가 최소값이 안 나오고 여기가 최소값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칭축이 들어가면 대칭축이 포함이 되면 판별식이랑 값이 똑같아. 왜냐면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칭축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 0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좀 바꾸면 여기 있게 할 수 있거든? 그럼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지거든? 그럼 이때 값만 0보다 크면 돼. 최소값이 여기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잘 봐. 이거 판별식에서 답이 맞다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다 틀린 거야. 그냥 걔네들은 잘못 푼 거야. 그냥 논리적 오류가 있지만 답만 맞은 거야. 운 좋게.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으로 옮겼을 때 전체 범위가 아니면 판별식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전체 범위일 때만 판별식 쓰는 거, 전체 범위 아니면 무조건 뭐 써야 돼? 최소값을 구해야 돼. 0보다 컸을 때 최소값 구하는 거야. 이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0보다 클 때 최소값은 t가 몇일 땐 거야? 4인 거야. 이게 최소죠? 누가 있어도 제일 밑에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다 0보다 크거나 보장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4일 때를 대입하는 거야. 4 대입하면 4, 46, 8, 4, 31 플러스 k가 되게 최소 같은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k 값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k는 16보다 커나 같다가 나오는 게 답이에요. 자, 잘 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실제적으로 여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판별식이랑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포함이 안 되는 순간 판별식하고 최소값 구하는 거랑 답이 달라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학교 시험지 낼 때는 당연하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내겠어? 판별식과 최소값 구하는 게 답이 다른 거를 많이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객관식에다가 어떻게 돼? 두 개 다 답을 다 적어놓죠. 그럼 애들이 다 걸려든다 안 걸려든다? 걸려서. 걸려드는 놈들이 많은 거야. 겁나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전체 범위가 아니라 치환했을 때 이 범위가 바뀌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판별식이 아니라 최소값 찾는 문제로 바뀐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거 다 했었어요. 언제? 2차 부등식에서 했던 문제들입니다. 뭐 2차 부등식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지만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뭐 몰라도 되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개념을 통째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 다 해보세요. 내가 얘기했지만 뭐 집에서 혼자 안 해봤다. 지게 아니에요. 그냥 남의 거예요. 그냥 남의 거. 내 설명 듣고 이해되실 수도 있어요. 안 해보면 자기 게 아닌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시원하게 되면 0보다 큰 걸로 바뀌니까 문제가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문제 뭐 풀 게 있나요? 없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죠? 자, 요거 나중에 풀어보시고 8-1번에 1번은 최소값 구하는 문제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활용 문제인데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활용 문제라고 해야 되나?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복리라고 해가지고 뭐 경제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단리랑 복리가 있는데 복리는 1년 동안 이자를 받았어요. 그럼 이자 받은 것까지 합쳐서 다시 또 이자를 주는 거야. 계속 더해가지고 그래서 뭐 복리 같은 거 이제 뭐 아는 애 모르는 애도 있겠죠.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어디 가서 그것도 모르면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어디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은행에 나오는 금리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애가 되는 거죠. 슬픈 이야기지만 은행 금리도 이해를 못하면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테크를 잘할 확률이 높지가 않은 거죠.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재테크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경제관념을 잘 안 가르쳐.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 때 뭐 돈을 안 버니까 열심히 쓰겠지만 쓰기만 하고 살겠지만 이제 크면 돈이 안 나오겠죠. 그때부터 이제 좀 곤란해지기 시작하겠죠. 아니에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가 다 돈 대준대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때가 제일 돈 많이 쓸 때예요. 솔직히 말해서 좀 크면 돈 잘 못 써요. 왜냐면 돈을 벌게 되면 돈 버는 게 쉽지가 않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쉽게 못 씁니다. 대부분은 누가 제일 많이 돈을 많이 쓰냐 소비를 엄마 아니면 자녀들입니다. 남자들은 거의 돈을 안 써요. 남자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경우는 대부분 특정한 남자들이 이제 유흥할 때 많이 쓰시고 그죠? 술 먹거나 이런 데 많이 쓰는데 남자들이 이제 술과 담배도 안 하기 시작하면 돈을 거의 잘 쓰지 않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백화점에 들어가잖아요. 남자 매장은 1층에 있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여자가 더 많이 오니까? 아니죠. 남자는 들어왔잖아요. 일단 무조건 사러 오는 거야. 아. 남자 같은 경우는요. 아이 쇼핑하러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짓을 되게 싫어해요. 다 그런 건 아니냐. 거의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왔다.
이 얘기는 뭔 소리야? 무조건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5층에 있든 10층에 있든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사든 안 사든 일단 가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성 매장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있죠? 대부분 1층에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대부분 애들과 그 다음에 여자 매장이 대부분 다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요.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들의 장난감이 꼭 보면은 어디 있죠? 꼭 돌고서 이제 캐시에서 이제 계산 좀 하려고 할 때 꼭 장난감이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 앞에서 이제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안 사주면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빌런 짓을 시작할 때가 이제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되는 거죠. 본 적 없나요? 없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상술인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남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쓰시지만 나중에 자본주의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과연 누가 더 돈을 잘 벌 것인가에 대해서 보는데 뭐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벌써 자본주의를 택한 지가 몇 년이 지나갔죠? 꽤 지났죠. 근데 이제 슬픈 이야기가 여러분 근로소득과 뭐 자본소득이 있잖아. 그런 정도는 알고 있나요? 근로소득은 뭐죠? 배웠을 거 아닙니까? 노동에서 버는 노동에서 버는 게 근로소득. 자본소득은 뭐냐, 오성훈? 노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고 어떻게 버냐고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주는 거 나라에서 줘요? 물려받은 거? 주식 여러분들이 보자면 뭐 집을 샀어. 그럼 집값이 오를 수 있겠지. 네. 아니면 내가 주식을 샀어. 주식이 오를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자본소득이라 불러요.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이자를 받아서 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던지. 근데 기본적으로 일하이 더 자본주의가 오래될수록 어느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냐면 근로소득보다 뭐가 더 빨리 증가한다? 자본소득이 빨리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본소득을 더 많이 벌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은 집도 사놨을 수 있겠고 건물도 사놨을 수 있겠고 근데 그러는 거에 더 돈이 빨리 오른다. 카메라 놔둬도. 근데 일하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24시간 똑같잖아요. 나는 하루에 24시간 일한다.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버는 것보다 자본소득이 더 빨리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자본소득에 기대해야 되는데 자본소득은 내가 어렸을 때 뭐 무효받은 게 없으면 자본소득을 모으기까지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근데 벌써 누군가는 벌써 자본소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겠죠. 무효받은. 걔네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이 자본소득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발선이 같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자본소득을 얻어서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이 공산주의로 갈 확률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확률이 0%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 대한 이자, 뭐 주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크면 대학교 정도 올라가면. 자, 128만 원을 주고 어느 침대를 샀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면 점점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집니다. 뭐 집 같은 거 빼놓고 자동차를 사도 1년마다 10%씩 거의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을 샀어. 내가 아이폰 14를 샀어. 지금 가격보다 1년 뒤 가격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야. 대부분의 물건들은 사면 값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죠? 그래서 침대를 중고로 팔 경우에 얼마씩 감소한대? 1년에? 25%씩 떨어진대요. 오마이갓. 자, 이런 거야. 내가 128만 원을 주고 샀는데 1년이 지났어. 그럼 가격이 얼마가 된다? 25% 하락하니까 128 곱하기 1-100분의 25가 되는 거야. 1년이 지나면 25%가 하락하는 거야. 그럼 이제 1년 더 지났어. 이제 2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가격에서 또 25%가 하락하는 거야. 이 가격에서 하락하는 게 아니야. 전 가격에서 또 25% 하락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복리 같은 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전차는 어떻게 되냐? 128 곱하기 1-100분의 25가 전 단계였죠? 여기서 다시 25%가 하락하니까 1-100분의 25를 또 곱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가 두 개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곱하기 되는 거죠. 이런 독립구조 정도는 사실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지금 뭔가 그럼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3년 차가 되면 여기다가 또 곱해요. 1 빼기 100분의 25. 그러니까 128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25에 몇 등이 되는 거야?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x년 후라고 한다고 치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만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X. x로 바꾸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x년 후의 가격입니다. 이때 얘가 얼마가 되는 걸 찾는 거야? 얘가 54만 원이 됐을 때의 x 값을 구하라. 그게 몇 년 후냐?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지수에 뭐가 있죠? 미지수가 있죠? 네. 이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밑을 똑같이 만들어서 된다 그러면 밑을 똑같이 만들어서 지수를 갖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잘못하면 뭐 치환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게 지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활용이냐? 식을 누가 세워야 된다?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럼 얘는 1 빼기 100분의 25는 4분의 3인가요? 그러면 4분의 3의 x승이 되는 거고 128로 나누겠죠. 네. 그럼 웬만하면 얘도 4분의 3으로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풀기는 조금 쉽겠죠. 네. 만들 수만 있다면 128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18분의 54는 기하분수로 만들면 기억 분수. 너무 어려워요? 네, 오랜만이에요. 기하분수 뭐로 나눌까 일단? 뭐로 나누면 돼요? 나눠지는 게 있어요? 2로 나눠져요? 2로 나눠진대요? 그럼 몇이 되죠? 64분의 27. 그럼 이제 얘는 4분의 3의 몇 승이죠? 3승이죠. 그래서 x는 몇이다? 3이다. 3이다. 3년 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 이렇게 독리로 가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지수 방정식에 활용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독리로 가는 거.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 갈 때 계속 그 전 단계에서 계속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문제들이 나올 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나오겠고, 그런 문제 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맨날 여러분 질문하는 게 9-2번입니다. 9-2번만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수와의 빨빨 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로그 함수와 조금 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테리아 여러분들 페니실린이 이제 박테리아 이렇게 애매할 때 와가지고 항상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타이밍이 나타나죠. 그렇죠? 항상 조금 이제 자,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 시간 후에 얼마로 번식한다? A의 X 마리로 변식을 한다고 해요. 한 마리가 X 시간이 지나가면 A의 X 마리로 바뀐대요. 한 마리가. 그러면 10마리였던 게 3시간 후에 그럼 한 마리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마리면 3시간 후에 얼마가 되죠? A 몇 제곱 되는 거죠? 세제곱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한 마리가 3시간 후에 A 세제곱 되는 거니까 10마리면 여기다가 10 곱하기 A 세제곱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얘는 10 곱하기 A 세제곱 되는 거야. 왜냐면 한 마리가 A 세제곱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10마리면은 10만 곱해주면 되겠죠? 한 마리가 3시간이 지나가면 A 세제곱이 돼요. 10마리니까 19만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몇이 된다고 했냐면 이게 640마리가 된대요. 그럼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A 세제곱은 64니까 A는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 그래서 이 A가 4라는 걸 준 거예요. 문제에서. 밑을 준 거죠. 네. 힌트로. 그러면 1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X시간 후에는 몇 마리가 되냐고 한다고 치면은 4의 X승이니까 10 곱하기 4의 X승이 될 거라는 거냐? X시간 후에. 이렇게 됐어요? 네. 10 곱하기 4의 X승이 될 거야. 밑이 4, 또 알았잖아. 4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X만 바꾼 거야. 이때 얘가 몇 마리 이상이 되는 거죠? 1240마리. 이상이 될 때 이 x는 몇 시간이냐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식이. 그래서 10으로 일단 약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2x승이 되는 거고
얘는 1024니까 2의 10승이 되겠죠? 1024 정도는 2의 10승으로 외워두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이 1보다 다 크기 때문에 이 지수도 부동호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래서 2x가 10보다 커났다는 거 있고, x는 뭐다 커났다? 또 5년 후가 되면은 이제 그 이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5시간이구나. 5분이 아니라. 5시간 후부터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수를 통해서 식을 세워나가면서 보통 이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잘 어려워하는데 선생님들께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네. 100% 출제라고 보진 못하겠어요. 가끔 나오면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긴 있더라. 잠깐 쉬었다가 즐거운 로그 함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나왔어요. 왜 망했죠? 자, 로그 함수. 뭐 그래프 그리는 거죠. 다 똑같죠. 뭐 모든 문제 다 똑같아요. 로그 함수도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치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치환을 미친 듯이 해요, 우리가. 근데 치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자가 바뀌었으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 못하면 어차피 어려운 문제도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치환 이해하자. 로그 함수에서도 어려운 문제 나오면 다 치환할 겁니다. 옛날 치환 나오는데. 그러니까 로그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로그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x가 어디에 있으면 지수 함수라겠죠? x가 개수에 지수에 있으면 지수 함수였어. 그럼 로그 함수는 x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냥 뭐 로그. 로그 진수에 있으면 우리가 얘를 로그 함수라 부릅니다. 로그 안에 있는 진수 부분에 x가 있으면 뭐라 부른다고요? 로그 함수. 근데 뭐 보면 알겠지만 얘하고 얘의 관계를 물어본다 그러면 둘은 무슨 관계에 있냐면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뭔 소리냐? x랑 y가 체인지 된다는 거야. 내가 얘를 로그로 바꿔볼게요. x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그럼 x는 뭐라고 부르죠? 로그 a의 y라고 부르지 않나요? 이렇게 바꾸면? 네. 모르는 사람 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로그 처음부터 모르는 애예요, 보면. 슬픈 얘기지만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이 두 개만 바꾸면 된다니까. 바꾸면 그 역함수 구한 거예요. xy 체인지가 뭐다? 역함수죠. 자리 바꾸면 뭐가 나와? 이게 뭐야? y는 로그 a의 x가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가 얘예요. 그냥 역함수 구하는 게 뭐 어렵지 않죠. 정의역, 취역, 올 체인지. xy, 올 체인지.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얘네들이 무슨 관계에 있냐?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의 대칭인 거야? y는 x 대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그래프의 기본형을 그릴 때 점 찍어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칭인 걸 아니까 y는 x 대칭으로 기본형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시키잖아요? 이거 y x 대칭 못 그려요. 여러분들 뭐 여기서 되게 머리 조금씩 깝치고 있잖아요. 안 해보잖아요? 그림 거의 못 그립니다. 내가 시켜보면요, 잘 그린 애들을 별로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수학 잘하는 애는 한 번에 그려요. 거의 못 그려, 생각보다. y는 x 대칭을 못 그린다니까? 너네 안 그려보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시켜보면 그리는 거의 없어요. 공부하는 애는 다 못 그려요. 대칭 자체를 그리지를 못해요. 되게 많이 못 그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려봐야 돼. 자기가 직접 한 땀 한 땀 다 해봐야 돼. 그래도 자기에게 될까 말까 하는데 대부분 내가 시켜보면요, 안 그려봐요. 그 얘기는 이 시간이 2주가 지나잖아요? 그럼 리셋이에요, 그냥. 하나도 못 그린다는 얘기예요. 슬픈 얘기지만. 그러니까 제발 좀 그리세요. 내가 뭐 맨날 얘기하는데 뭐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할 거면 그래도 기본적인 그림은 그리면서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아무리 공부 안 해도 이건 하라고 했잖아. 뭐였죠? 지수 연산 연습, 로그 연산 연습. 연산이 안 되면 다시 시작해야 돼. 언제? 3학년 3월달 1일부터. 남들 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다시 연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남들 다 구글안 해가지고 막 지금 막 복잡한 연산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구글안 외우고 다시 있는 거야. 그게 벌써 잘 보일 확률은 0에 가까운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남들 다 뛰어가자. 이게 상대평가라는 게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니까 남들 다 뛰어가는데 난 지금 기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점수가 잘 나옵니까? 잘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대부분 애들이 그렇게 산다니까. 근데 이 세상이 되게
불공평해. 세상은 원래 한 번도 공평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유토피아라는 건 없잖아. 네.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뭐 태어났을 때부터 모두 출발할 때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태어났을 때.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없잖아요. 뭐 공산주의는 다 공평할 것 같아요? 그 공산주의가 처음에 되게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처음에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야? 공평한 세상이다. 모든 부를 재분배한다. 야, 사람을 너무 선하게 봤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열심히 일해봤자 성과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소득의 재분배가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제 아주 선해가지고 다 같이 똑같이 나누자. 어떤 놈들 보면 삥땅 치죠, 자기 거. 사람이 선하지 않잖아.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유토피아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한 거죠. 결론은. 되게 구호는 좋았잖아. 공산주의 처음에 구호 되게 좋아요. 모두에게 평등하게. 모두의 출발선을 똑같게. 얼마나 좋아요, 구호는. 근데 달성될 수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잡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이게 다 모든 성적이 다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재능도 다 다르고요. 집안 환경도 다 다르고요. 공부하는 집중력도 다 다르고요. 모두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쉽게 이해하는 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애는 쉽게 이해 못하는 애가 있어요. 수학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공부를 더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게 더 극심하게 나누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옆에 애는 한 번에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못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걸 다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곧 받아요. 언제 받죠? 이 20살 때는 받는 거야. 열심히 사는 사람과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그 대가를 받는다니까? 되게 불공평하게 받을 거야. 여러분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대학교 가면 애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야. 이게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 어렸을 때는 봐봐. 내가 만약에 너희들 공부를 하는데 학교가 딱 갔어. 학교 갔는데 공부 잘하는 애는 밥을 줘요. 공부 안 하는 놈들 밥을 안 줘. 이게 세상인데 원래대로 이게 세상이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어떻게 되죠? 다 똑같이 뭐를 주죠? 밥을 주잖아. 그리고 2학년 되잖아. 근데 사회 나오면 그렇게 안 된다고. 안 하잖아? 밥을 안 줘요. 같이 못 올라가요. 그게 밑에 있는 거야 계속 그냥. 그게 다 세상인 거야. 20살이 되면 그 겹쳐져.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다 보호를 받고 있잖아. 미성년자니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열심히 살든 안 살든 다 똑같이 누구나 보면 다 밥을 주죠. 아주 친절하게. 안 준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는 거마다 달라지는 거야. 주는 것도 어떤 애는 500원짜리 밥 주는데 어떤 놈은 10만원짜리 밥 줘요. 세상 나오면. 달라지잖아. 판 거에 따라서. 그걸 대가를 받는다고. 이 모든 세상이. 근데 지금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이때가 가장 즐거울 때라는 거야. 세상의 냉혹하게 모르니까. 이때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예요. 그래서 모든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하면은 미성년자 때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왜냐? 걱정과 근심 없이 공부 아니면 걱정할 게 없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크면은 이제 삶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죠. 왜 내 삶은 잘 안 풀릴까?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놓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아마 내 말을 믿지 않는 애들이 많을 거죠.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멍청하잖아.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게임하는 시간 좀 줄이고 공부해라. 이거 안 듣는다니까? 근데 나중에 커보면 그때 할 걸 하고 하는 거야. 봐봐, 여러분들 부모님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을까요? 과연? 모든 부모님들은 다 상위권에 찍었을까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부모님들은 다 서울 연고대를 나왔을 것이다.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하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그 중에 몇 명만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왜 부모님들은 다 여러분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을까? 이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공부를 안 하신 부모님도 공부를 시키고 있잖아. 왜 시킬까? 왜 시킬 것 같아? 왜 시킬 것 같아, 그냥? 공부 안 하신 부모님이 있을 거라니까? 되게 많은 부모님들 중에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거야. 고등학교 성적표 봤더니만, 내 성적보다 별로 좋지 않은데? 단지 공개가 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그런 부모님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 모두가 다 서울연고대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다 나왔어요? 확실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준이야? 네. 아니잖아. 근데 왜 부모님이 공부시키죠? 그러게요. 궁금해 본 적 없어요? 궁금합니다. 왜겠어요?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세상의 불평을 경험했겠죠, 부모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든 공부를 열심히 했든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불공평함을.
그랬더니 뭐의 정답이 이르렀죠? 결론적으로는? 뭐의 정답이 이랬을 것 같아? 그러네. 그게 결론인 거야, 결론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뭐 모든 부모님이 다 똑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게 현실인 거야. 그걸 살아보니까, 아, 그때 조금 더 해놓겠으면 얘가 좀 더 편하게 생겼구나.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어. 아주 싫어해. 막 부모님이 얘가 잘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놀고 있으면 더 놀아라. 그냥 계속 놀아. 공부하지 마.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조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얘가 조금, 사회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좌절을 덜하고 살았으면 좋을 거 아니야. 아니야, 막, 사회 나오자마자 막 좌절 건너 때리고, 하면서 현타 오고, 막, 한 10년 동안 막 방황하고 이러길 바라는 부모님이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모님 위치라면, 여러분들 전혀 신경을 안 쓸 거야. 학원도 하나도 안 보내줄 거고, 공부하지 마. 그냥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네 그냥 나중에 열심히 살다가 이제 각자 도생하는 거야. 난 너 안 대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러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진정한 여러분한테 쿨한 엄마 아빠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가혹한 거죠. 나중에 가혹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독립하면 좋겠지만 독립하는 순간부터 돈이 겁나게 들어가면서 이제 빚에 쪼달리면서 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까지도 되게 유리함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빚을 내더라도 내가 집에 돈이 좀 없어. 그래도 학자금 대출이라는 마지막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금 대출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무조건? 돈이 필요하니까 알바를 떼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 잘 보세요. 공부만 하나도 공부를 안 하는데 알바를 하면서 공부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 그냥 공부만 하라고 해도 하루 왼종일 공부 안 하고 있는데 일까지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태훈이가 하루 왼종일 8시간 동안 댄스를 춘 다음에 와서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 그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만 하는 놈 이게 자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있냐고요, 진짜. 솔직히 있어요? 거의 없잖아. 어떻게 이겨, 그거를. 아니, 공부만 하루 종일 하려도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태반인데, 8시간 일을 한 다음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오자마자 퍼즐러 자겠죠, 대부분 애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뒤로 가는 거야. 계속 밀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절대 못 따라잡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이 곧 온다라는 거야. 슬픈 이야기지만. 하지만 부모님 중에서 누가 자기의 학비를 대줄 수 있고 내가 공부한다고 하면 알바를 안 해주게 해준다.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유리한 거란 거야, 세상에서. 엄청 유리한 거야. 내가 내 대학 학비를 안 벌어도 돼. 엄청나게 유리한 거야, 그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벌써 유리하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학원에 보내줄 수 있는 집안에 태어난 것만 해도 유리하다는 거야. 왜냐면 학원에 보내주지 못하는 집안도 있을 테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뭐 난 믿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결론은 요 두 개를 하는데 결론은 여러분 유리한 상황에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결론은 자 요거를 봤을 때 이 로그 A의 X가 되는데 이게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딱 두 가지만 그리면 돼. 그 뭐냐? 그냥 대충 그려볼게. 일단 A가 1보다 커. 얘가 무슨 함수야? 얘가 시수 함수인 거야. 근데 이제 y는 x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야. 요거의 대칭으로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될 것인가, 과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돼요. 이게 y는 x 대칭 그린 거야. 요 부분이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 1이었겠죠? 여기 1이에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렇게 옮겨진 거야, 대칭으로. 그래서 이게 y는 로그 a의 x가 되는 겁니다. 역함수로 그리면 점 찍어서 그릴 수도 있겠지만 A가 1보다 컸을 때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이게 지수함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로그 함수가 된다고. 근데 얘도 증가함수야. 근데 정의역과 치역이 좀 달라져. 왜냐면 정의역은 X값을 범는 거잖아. X값이 여기만 가져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린 다 이거 사실 이게 뻔한 거야. 봐봐. 역함수 구할 때 x, y 다 체인지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어. 봐봐. 여기서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x 정의역은 뭐였냐면 x는 모든 실수였고요. y 범위는 뭐였죠? 0보다 크다였잖아. 그럼 이게 x로 바뀌는 거야. 아,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 치역은 뭐야? 전체? 실수 전체가 되겠죠. y 값인데 y는 실수 전체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y값이잖아. 시트 전체 되잖아. y값 다 나갔잖아.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증가함수잖아. 근데 얘도 증가함수야. 근데 점근선이 또 바뀌죠. 자, 얘 점근선 뭐였죠? 얘 점근선 뭐였죠? x죠. y는 제로였죠. 그럼 여기 x, y 바뀌니까 얘 점근선 뭐죠? x는 제로. x, y 다 올 체인지라니까? x가 제로가 점근선인 거야. 이게 점근선이야. 그 얘기는 뭔 소리야? x축 평행이동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야. 점근선 때문에. 그리고 여기 무조건 0,1이 지났지. 그럼 무조건 얘는 뭐, 몇 콤마 몇 지난다? 1,0 지난다고. 그러니까 x, y 바꾸면 다 되는 거야.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x, y 바꾸면 그 지수함수의 그 모든 성질이 x, y 바꾸면 그게 누구 성질이 된다? 로그 함수 성질이 된다고. 완전히 그냥 된다고. 이 역함수 성질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지수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로그 함수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성질이 x, y만 그냥 all change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되게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칭을 배우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왜 배우냐? 그래프를 상당히 빠르게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알려준 거야. 누가? 수학자들이. 이거 알아도 그럼 너 하나만 알잖아? 받은 데서 다 알게 되는 거야. 자연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외울 게 하나도 없잖아.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근데 뭐 얘도 정체에서 그릴 수는 있겠죠. 뭐 내가 로그 A x에서 뭐 로그 2에 만약에 이렇게 썼어. 로그 2에 x가 썼어. 그러면 일단은 2의 마이너스 100승이 되면 x가 2의 마이너스 100승이 되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y 값은 마이너스 100이 나오는 거야. 2의 마이너스 100승이 들어가면. 이렇게 좌표는 찾을 수 있긴 하겠지. 그리고 뭐 2a승이 들어가면 y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 2의 제곱이 들어가면 2가 되는 거고 뭐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점을 찍을 수 있긴 하겠지만 굳이 점을 찍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대칭을 통해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점 찍으면 돼요. 사실은 뭐 2의 마이너스 100승도 2의 100승분의 1이니까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로 가면 붙으면 이게 점점점 감소하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거죠. 여기 이제 점점 증가하고 뭐 2,1, 2의 제곱 4,1, 2의 3승, 3이니까 8,3. 점 찍어서 연결하면 또 이런 점 찍어도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들 얘가 증가함수였지. 근데 얘도 증가함수야. 재밌는 게. 그러면 조건이 똑같은 거야. 1대1 함수가 똑같이 적용돼. 그리고 증가함수 성질이 있었죠. 뭐냐? 미치보다 크면 지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했다? 컸잖아. 그럼 얘 똑같아. 얘도 증가함수니까 얘도 미치보다 커. 만약 이런 거야. 그럼 x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했나? 점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증가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다고. 누구도? 로그 함수도. 그대로. 그 증가함수.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야. 밑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니까 진수 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내가 쉬운 거죠. 뭐. 로그 2의 3하고 로그 2의 4를 비교했어. 누가 크냐? 누가 봐도 누가 큰 거야? 진수가 큰 놈이 큰 거죠. 증가함수니까. 이 증가함수 성질이 다 적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모든 증가함수를 봤을 때는 우리가 배웠던 걸 다 쓸 수가 있다 없다? 다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수학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별로 외울 게 없어. 그냥 되게 당연한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 근데 대부분 애들은 원리를 못 깨달으니까 다 암기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고민하지 않고 막 이게 뭐지? 모르겠는데 나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는 놈들은 되게 쉬운 거야, 사실은. 이 원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이 성질이 그대로 옮겨진다. 그러면 봐봐. 얘도 있겠지만 또 누구 하나 그려야 되겠어. 0부터 1 사이 있는 것도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요걸 잘 못 그려요. 시켜보면. 자, 로그 함수에서 0부터 1 사이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y는 x를 시키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이 어디로 옮겨지냐? 이렇게 옮겨져. 이렇게 옮겨져. 그리고 요 부분이 어디로 옮겨지냐?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부분이 일로 오는 거야. 여기 있었던 부분이 일로,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게 일로 오는 거야. 대칭을 시키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y는 로그 ax가. 이게 언제야? a가 뭐부터 뭐 사이 있을 때?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얘도 감소함수인 거야. 감소함수인 거야. 그리고 정의역도 뻔하죠. 0보다 크다. 시험 뭐죠? 실수?
전체. 1대1 함수. 감소함수 조건 그대로 다 따라가고. 정근선 뭐다? x는 제로. 그러니까 보면 그냥 다 보이는 거야. 그냥 지금까지 다 내가 외우지 않고 다 해석했어. 그럼 그냥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다 나와요. 뭐가 나온다? 성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 그냥 외울 게 없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그 모든 성질들이 다 정리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거 보고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걸 정리한 거지. 거꾸로 하는 애들이 계속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자. 그러면 함수를 이해한 게 아니라 함수를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면 계속 어려운 거야. 남들은 아무것도 외우지 않고 이해해서 그냥 막 넘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열심히 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외워봤자 뭐야? 의미가 없어. 아직 쓸 데가 별로 없는 거야. 외워봤자 문제 풀 때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우는 애들이 다 초토화가 돼. 고등학교 수학은 무조건. 그래서 외워봤자 별 쓸모가 없다. 이해해라.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해라? 맨날 그래프 그려라. 한 땀 한 땀 네가 다 그려라. 그리면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리라고 하면 안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해를 못 하겠대. 당연하겠지만 안 그렸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맨날 얘기합니다. 이해만 하면 돼. 여러분 딱 그리다가 딱 한 번 깨닫잖아? 그러면 함수는 쉬운 거야. 근데 대부분 애들이 안 그려. 그냥 듣고 끝내. 대충 하고 끝내.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계속 헤매. 그러니까 함수를 정확히 한번 딱 깨달으면 모든 함수를 다 그릴 수 있어. 잊어버릴 확률이 0%예요. 함수를 그리는 걸 까먹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수학 좀 하나 물어보세요. 함수 그리는 걸 까먹을 수가 있냐? 그러면 누구도 까먹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점 찍으면 나오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깨달으시고 편하게 가세요. 그러면 이제 또 봐봐. 이 그래프 나왔죠? 자, 이제 놀아봅시다. 다시. 자, 놀아볼게요. 얘가 이제 y는 로그 ax라고 할게. 그럼 또 이제 대칭놀이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x보 바꿀게. x보 바뀌면 뭐가 되죠? 여기서 x보 바뀌면 뭐죠? y축 대칭이죠. x보 바뀌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네. 그럼 얘의 그래프 모양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된다. x보 바뀌면 y축 대칭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대칭으로. 얘의 정의역은 뭐냐? x좌표 어디 찍혔어? 음수일 때 찍혔다. 치역은 실수 전체. 그냥 나오는 거야. 정근선 x 제로. 증가냐 감소냐? 감소. 그냥 다 나오는 거야, 그냥. 뭐, 얘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 감소하고 있잖아, 점점. 그냥 보면 다 나오는 거야. 여기 어디 무조건 지난다? 마이너스 1,0.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프 그려보면 다 나온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 대칭을 다 그려보는 거죠. 그럼 이제 y축 대칭해서 이제 무슨 대칭 해줘야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y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ax는 어떻게 되겠냐? 얘 x축 대칭하면 어떻게 그려지겠냐? 이거야. 뭐야? 이거 아까 전에 a 그거잖아. 응. 이거 역수꼴이랑 똑같잖아. 여기 이게 양수였다가 1보다 컸다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a의 x의 마이너스 1승 같은 느낌으로 이 마이너스 된 건데 이게 대칭이 돼요. 만약 이런 거죠. 로그 2의 x랑 y는 로그 2분의 1 x는 어떤 관계에 있냐라고 보면 x축 대칭 관계에 있는 거야. 왜냐?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아니야? 2분의 2의 마이너스 1승이야. 이 마이너스 나와 안 나와? 바꾸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네. 얘 무슨 관계야? x축 대칭이라고. 왜냐면 y보 바뀐 거잖아. 네. 지금 이게 y보 바뀐 것도 이해 못하다 그러면 사실 우리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증거에 슬픈 이야기지만 여기보 바뀐 거야. 이거 x보 바뀌면 여기 바뀌게 되는 거. 여기보 바뀌면 y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x 대칭이라고. 그래서 얘인 거야. 똑같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죠? x축 y축 대칭해서 이제 누구 남죠? 원점 대칭 남죠. 내가 원점 대칭에서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된 거를 어떻게 해라? y축 대칭 시켜라. 그래서 두 단계로 가라. 잘 안 되면. 그러면 원점 대칭 된 놈은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얘도 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제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뭐가 되냐?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칭으로 보면은 보통 얘 아니면 얘 나와. 거의. 여기 잘 안 나와. 잘 나오지 않지만 뭐 우리는 대칭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대칭만 알면 그냥 보너스예요. 여기 하나 나오면 다 보너스, 올 보너스. 그러니까 외울 게 없다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수함수 알면은 로그함수 그릴 수 있고 로그함수 알면 또 대칭으로 다 그릴 수 있고 거기다 이제 뭐만 적용하면 끝나는 거야? 평행 이동하면
모든 거를 이 모양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다 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배울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원리는 이거밖에 없죠. 기본형 그려, 대칭으로 다 찾아, 그 다음에 평행이동해, 끝. 그 모든 함수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로그 함수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죠. 기본형만 파면 그 다음부터 대칭하고 평행이동해. 그럼 네 모든 함수를 그릴 수 있을 거야. 어떤 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 그럼 이제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이런 거 봤어. 이제 그래프에서 그렸어.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빼기 1 더하기 3이라는 걸 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본 거야. 얘를 봤어. 얘를 그리래. 얘를 그리래. 그럼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얘의 기본형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로그 2의 x를 그린 다음에 뭐 대칭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x축 대칭으로 그리면 되는 거지. 얘를 보는 순간 로그 2의 x를 그려요. 그러니까 로그 2의 x는 이거라고 했어.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의 x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기로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이 모양으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평행이동 시키는 거죠. 그럼 x축으로 얼마큼 평행하는 거야?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3만큼.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x축으로 1만큼 평행하다는 게 이 정근선이 옮겨지는 거야. 정근선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야? 1로. 정근선 그려줘야 되는 거죠. 네. x축 평행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대충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야. 네. 얘 그래프 그리는 거야.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과 평행이동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모든 그래프를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은 이런 거 하나 배우면 15분 컷이면 다 그려요. 그냥 솔직하게 해서. 진짜야? 15분이면 모든 함수 다 그려요. 기본형 배운 다음에. 근데 못하는 애들은 못 그리는 거야. 왜냐? 대칭도 안 되고 평행이동 개념도 안 돼 있고 기본형도 못 찾아. 그러니까 정의역, 취업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맨날 헤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기본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공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지 말라는 게 이해하면 모든 함수를 그리기가 되게 편해. 어렵지가 않다고. 외워서 그린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자, 요게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원리가 끝났어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저기서 추가 3만큼 일어났다고 하면 저기서도 올려야 되는 거. 올리긴 하는데 어차피 별 차이가 없으니까. 3만큼 올려가지고 올리긴 하는데, 뭐 올라가나 내려가나 어차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X축 평행이동만 잘 보고 Y축은 솔직히 말해서 크게 영향을 올려봤자 개형이 크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올리기 해서 그리긴 해야 돼. 근데 이제 뭐 개형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다. 조금 더 올라갈 뿐이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초수 나오면 또 민망한 거죠. 봐봐. 야, 이거 최대초수 못 구하면 인간이냐? 이거 양쪽 끝에도 나오죠, 또. 너무 뻔하죠, 이거. 그래프 그렸는데 최대초수 못 찾았다. 사람이? 아니다. 여기가 최대겠고, 여기가 최소겠죠. X값 범위 나오면. 뭐 뻔한 거예요. 그래프 그리면 최대초수는 그냥 뭐다? 자매품으로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 체크 1번. 자, 로그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래. 그럼 X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진수 부분에 있어야 되겠죠? 기억 맞아요? 네, 니은은 틀렸죠? 니은은 무슨 함수냐? 우리 유준영, 니은 무슨 함수야? 응? 로그 2의 5가 상수라고 생각해봐. 그냥 1차 함수예요. 니은은 1차 함수인 거예요, 그냥. 로그 2의 5가 어떤 상수값일 거 아니야. 그냥 1차 함수입니다. 자, 디귿은 로그 함수가 맞죠? x가 진수에 있으니까. 리을은 무슨 함수죠? 상수함수죠? 그냥 상수함수예요, 그냥. 여러분들 쪼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쭉 이제 값 대입하는 거는 좀 민망하긴 하죠. 역함수 구하라는 것도 좀 민망하긴 한데, 역함수는 로그로 바꾼 다음에 xy 자리 바꾸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기 1, 2, 3, 4번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어렵지 않게. 이거 연습해 보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 따, 하나 따. 뭐, 잠깐 시간 줄까요? 뭐, 4번 한번 그려볼래요? 역함수 구하는 건 뭐 뻔해가지고 너무. 4번 한번 그려보세요. 로그 3의 x승을 줬는데, 로그 3의 x-1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접 결론은 그래프만 그려도 있다는 내가 말했잖아요. 기본은 하고 있다고 지금. 연산과 그래프는 그려야 돼. 방학 때 안 그러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일단 시험 잘 보기 위한 기본은 가야지. 그래도 기본기들은 떼고 가야지.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그래도 내가 말했잖아. 마지노선이 있다고. 이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한 게 다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율이가 9시에 일어나서 게임할 그 정신으로 와가지고 조금 영상을 들으면서 좀 해주면 내가 봤을 때 지수 로그 연산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로그 함수 끝나면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뀌어. 그게 뭐죠?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지수 로그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완전 새로운 세계예요, 그냥. 그래서 뭐가 더 아는 게 중요하냐면 삼각비? 삼각비 조금 알면 좋아요.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그려야죠? 무조건 뭐부터 그려야 되죠? 이런 함수 나오면 정근선? 항상 정근선이라고 했죠? 이거 나오면 정근선 무조건 x1 하시고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가 뭐 2가 되겠죠, 아마. 만날 때가. 이런 거 그냥 보자마자 정근선 무조건 그려야 돼. 그래서 지수함수는 y축 평행 이동이 중요해. 왜냐면 y축 평행 이동이 정근선과 연관이 있는 거고 로그 함수는 어느 쪽 평행 이동이 중요하다? x축. 정근선 때문에 그래요. 정근선을 무조건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그 3의 x 플러스 1은 이걸 위로 몇 칸 올린 거야? 기본형에 3칸 올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뭐 대충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대칭으로 그리면 되죠? 3번은? y축 대칭으로 그리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y축 대칭 그리면 되겠고 4번은 뭐 대칭 그리면 되죠?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4번은 x축 대칭 그리면 되니까 y축 대칭 그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거 대칭 연습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 여기서도 뭘 원하는 거죠? 외우지 마. 결론은 외우지 마. 외울 필요 전혀 없어.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그 함수의 개념은 다 배웠고 내가 오늘은 로그 함수 개념 배우면 항상 주는 게 있죠. 뭐죠? 수력 충전해 주죠. 왜 주죠? 정말 그래프 안 그리니까 어떻게든 그리게 시키려고 이제 주는 거예요. 왜냐면 수력 충전 준다는 거는 그 부분은 가장 기초라는 거야. 이건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내가 몇 번 준 적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연산할 때, 지수 연산할 때 무조건 줬어요. 근데 뭐 줬죠? 로그 연산할 때 또 줬죠? 연산은 가장 기본이라는 거야.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래프 그때 줬다 안 줬다? 줬죠? 또 로그 함수 그래프 그때 또 줄 거야.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무조건 방학 때 알고 가자 이거야.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이 네 개는 알고 가자 이거야.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거야. 그래야지 센 공부할 때 얘가 대충 뭐라고 씹으라 쌌나? 알기가 쉽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 능력이 확실히 다른 거야. 두 번째 돌 때 그것만 돼 있어도 두 번째 들을 때 훨씬 편한 거야. 네. 훨씬 편한 거야. 이해하기가 훨씬 편한 거야.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돌았어. 그러면 남들은 다 잘 이해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처음처럼 다시 처음 만나는 그 느낌. 뭔가 초면 느낌. 다시 보고 있는 거야. 또 자기 혼자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지. 슬프지만. 이게 반복되는 거야. 근데 세상에도 똑같아요. 어떤 놈이요. 봐봐. 여러분 반복시키거든요. 세상 일도 똑같은데 봐봐. 여러분 봐봐. 우리 유태원이 조금 춤을 추니까 춤을 좀 추는 놈들은요. 원춤을 추서 처음 배우면 금방 배워요.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못 추는 놈들은 하루 종일 걸리죠. 그럼 이게 똑같아. 나중에 일을 시키잖아요. 봐봐. 이거는 이제 공부는 일과 연관되는 거야. 공부랑 똑같은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던 놈들 있잖아요. 그럼 일을 시키잖아. 처음에 배울 때는 다 초면일 것처럼 배울 거야. 근데 두 번째부터 급격하게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해. 슬프지만 여러분들 공부가 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게임하고는 별로 밀접한 관련이 없어요. 미안해요. 게임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100%예요. 그냥 거의 대부분이 수학을 곧바로 이해했던 애들이 뭐를 배우더라도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위로 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된다는 거야? 이게 다 경쟁 사회잖아. 미안하지만 이게 다 상대평가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올라가는 거야. 실제적으로. 맞잖아. 만약 댄스 추는 거였어. 그럼 누가 똑같이 다 댄스 어떤 애들이 댄스 재능 있고 없어? 근데 이제 다 모아놓은 거야. 20살 때 다 모아놓은 거야. 댄스를 가르치기 시작해. 그래서 앞에서 이제 댄스 가르쳐. 그럼 기존에 많이 했던 놈들이 곧바로 두각을 드러내겠죠. 그러면 앞에서 누굴 뽑겠냐? 처음에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애 뽑고 있겠냐? 막 웨이브가 막 오고 이런 애들 뽑게 누가 뽑을 것 같아? 너 누구 뽑을 거야? 그래. 똑같은 거야.
사에 나오면 똑같다니까? 그게 그냥 티가 다 난다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못 믿겠죠? 그냥 보면 보여요. 어떻게 이게 보이는데. 똑같아. 춤만 춰봐도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라는 거, 이게 티가 난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인생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필수 1번. 그래서 그건 해라. 마지노선을 하자. 맞아요. 마지노선 합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2차 함수, 2차 분식 잘 안 되면 나한테 와서 달라 그러세요. 낑낑대지 마시고. 그거 안 되면 할 게 없어요. 자, 요거 봐봐. 요 그래프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XY 바꾸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XY 바꾸면 여기서 일단 바꿀게요. X고 여기서 Y예요. 그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되죠. Y 정리해줘야 되니까 Y에 내려와야 되잖아. 넘겨요. 그럼 X 플러스 1은 2에 Y 플러스 3이 되겠고 이제 로그로 바꾸죠. 그럼 Y 플러스 3 뭐가 되는 거죠? 로그 2에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만 남겨야 되니까 3 어떻게 해? 넘기죠. 그럼 이게 역함수 구하는 거예요. 너무 쉽다.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지수로고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XY 그냥 체인지한 거예요.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특별한 게 없어요. XY 바꾼 다음에 Y를 정리해주면 끝이에요. 이거는 뭐 지수로고 연산 되는 애들 다 구하는 거죠. 그죠? 역함수 구하는 거. 두 번째,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은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제 고등 공통사 때 배웠는데 유리함수 역함수는 누구였죠? 유리함수였죠. 1차 함수 역함수는 누구였죠? 1차 함수였지. 근데 무리함수 역함수는 누구였어? 무리함수요. 2차 함수였죠. 맞다. 2차 함수 역함수는 무리함수였고. 근데 이제 지수함수 배웠죠. 지수함수 역함수는 누구다? 로그함수다. 로그함수 역함수는 누구다? 치수함수다. 쌍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수로는 때려야 뺄 수가 없다. 지수로는 때려야 뺄 수가 없어. 모든 문제에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2번에서 로그함수 나왔잖아. 여보 역함수 구하면 뭐 되겠냐? 뭐 되겠죠? 지수함수 되겠죠? XY 차례 바꾼 다음에 자 Y 정리하 중에서 이거 넘깁니다. X 빼기 1은 로그 3의 Y 마이너스 2. 지수 바꿀게요. 3의 X 마이너스 2승은 Y 마이너스 1랑 같다. 로그에서 지수 바꾸죠? 그 다음에 이거 Y 정리해서 넘기면 되는 거니까 3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게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구하는 것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역함수를 못 구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2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이제 오늘 헛소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2번까지는 하고 끝내겠고 아마 다음 시간에 오늘 목요일이잖아. 토요일이면 아마 지수로그가 다 로그가 끝날 거예요 아마 활용까지. 그러니까 목토하면 끝날 거라고요. 목토하면은 다 끝날 거예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로그 함수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로그 활용 조금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시간에 활용하면은 아마 로그까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4일날 우리는 로그랑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월 31일부터 삼각함수가 들어갈 건데 그죠? 다시 한번 할게요. 지수로그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다시 듣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는데 여기가 완전히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삼각함수가. 그러니까 지수로그는 솔직히 말해서 삼각함수에 비하면 애들이 더 쉬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지금 공부 잘 안 하고 있다 자기가. 그러면 연산만 일단 해. 그 다음에 그래프만 그려요.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요거 기본형이 뭐죠? y는 로그 2의 x가 되는 거죠. 이걸 x축으로 얼만큼 표기한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이니까 정근선이 옮겨가는 거야. 뭘로?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위로 한 칸만 올라간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위로 한 칸 올라간 거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말이 안 맞죠? 이게 그래프인 거죠. 그럼 정의역은 누가 보더라도 정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그려졌잖아. x.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겠고 치역은 뭐죠? y는 뭐죠?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정근선은 뭐죠? x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는 가장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거는 당연하겠지만 뭐다? 로그함수 그래프를
친해져서 오는 거다. 네, 스트럭처를 또 주겠죠. 그럼 이제 친해져서 오고 그래프 열심히 그려보시고 절친이 돼서 오면은 이 뒤에 할 때 이해가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잘 된다. 근데 우리 애들 계속 막아두는 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준이나 대부 애들 또 중간에 막히는 게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치환 이 부분에서 계속 막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연습을 해야지만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다. 오케이.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인데 봐봐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는 로그 2x를 어떻게 평행이동시킨 거죠? 대칭이동시킨 거죠? y축 대칭.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일로 간 거죠. 이렇게 간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네. 갔는데 이걸 얼마큼 올렸어? 3만큼 올리지. 뭐 항상 올려봤자 대칭축은 바뀌지도 않고 정근선 바뀌지도 않고 뭐 대충 이런 느낌이 된 거예요 그냥. 3만큼 올려봤자. 그러니까 점근선은 x는 제로가 유지가 되는 거고 정의역은 이쪽으로 갔으니까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고 정의역은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겠죠? 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대충. 그럼 다 푼 거예요. 뭐 어렵나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열심히 연습을 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천하에 좀 일찍 나타나니까 와서 조금 내가 지금